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던 일본의 고도 선생, 고도가 우이문 다카시마 카에몬 선생의 고도 역단 주역점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아주 크죠. 본문만 584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입니다. 그리고 2도 인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도 역단 주역점 책은 가격이 48,000원이고요. 제가 쓴 주역책은 38,000원입니다. 이 두 권을 합치면 86,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트를 함께 구매하시면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86,000원을 75,000원으로 할인해 드리고 월간 역학 1개월분 한 권 12,000원입니다. 그거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원래는 98,000원어치가 되는 거죠. 그걸 75,000원만 내시면 됩니다. 하나은행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습니다. 02-2264-0258 끝에 1004만 붙이시면 됩니다. 거기로 75,000원 입금하시고 02-2264-0258로 전화하셔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저희가 이 책 두 권하고 월간 역학 한 권하고 해서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7번째 풍화가인입니다. 소요를 보실까요? 명치 23년 1890년 2월 친구인 모씨가 찾아와 상법 발령의 성부를 점치고 싶다 해서 가인의 초유를 얻었다. 가인께는 태양의 불기운이 성하기 때문에 공기가 팽창되어 상승하고 하늘에는 공과 허의 구별이 있는데 공기는 허로 들어갈 수 없고 횡으로 열리기 때문에 한랭한 공기가 땅에서 응축되어 상승된 후 충진하고 흘러 순하는 것을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참 이분이 대단하지요. 바람이죠. 바람은 기후를 조절하고 한설을 왕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풍자화출, 그렇죠? 바람은 불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가인이란 한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이니 한 집안 안에서는 남녀노소가 서로 친하고 도우며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인께는 강건한 사람은 늙고 어린 사람을 돕고 현명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돕는 상이다. 초유는 괴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람에 비유하면 소년이며 아직 가정살림에 익숙지 못한 사람이 가사를 담당하는 때이니 세상의 일에 통달하지 못한 소년은 적극적으로 복잡한 것을 끌어들여 실패하기보다는 이것저것 관계치 말고 종래의 일을 지켜 가정을 보존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이것을 한유가 회망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쭉 굉장히 길죠. 이제 상법에 관해서죠. 상법이 발령될지 장사하는 맨 끝에 보시면 현재는 전국 상인의 90%는 상법의 연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한유가 회망 그랬죠. 한은 그 막을 한자입니다. 집안을 법도로서 막아야 후회가 없다. 이것은 상법 발령을 막지 않으면 집안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도 상법의 발령을 연기하게 될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그 후 연기가 됐습니다. 어떤 관리가 찾아와 운기를 점치고 싶다 해서 가인의 이유를 얻었다. 가인께는 일가가 화합하여 가사를 정돈하는 때이다. 효를 보면 오효의 양은 남편으로 밖에 나가 일하고 그렇죠. 여기 오효의 여기죠. 이효는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정응하죠. 이효의 음은 아내이며 안을 다스리기 때문에 가사가 정돈된다는 상이다. 지금 이효를 얻었다는 것은 귀하의 운기는 아내가 집안일을 다스리듯 매사에 순종하며 자신의 임무를 지키고 윗사람의 명령을 듣고 일을 처리하며
자신의 지혜와 재주를 내세워 일을 해서 안 되는 것은 당연하고 사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행해서는 안 되는 때이다. 응? 네.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직무에 태만치 아니하고 근면하며 순종의 길을 지키는 때이다. 이렇게 말을 해줬다는 거죠. 모 고관이 찾아와 운기를 점치고 싶다 하여 가인의 사묘를 얻었다. 가인께는 여러 사람과 교제할 때는 한 집안 사람처럼 친하고 두텁게 교제하는 때이다. 속담에 인간 사는 인간이 한다고 하는 말은 친절에서 출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사미를 얻었으므로 노파가 가사를 총괄하여 젊은이가 가세에 성실하지 못함을 꾸짖고 가르침으로 가정살림이 정돈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가사에 태만함을 등한시하고 일이 없음을 기뻐하며 안심하고 있을 때는 가정이 어지럽고 곤란이 생기므로 상전에는 부자 희희 종린 그랬죠. 귀하도 또한 직무에 충실하여 부하를 지휘하고 사물을 정리해야 하는데 손을 떼고 태만하게 지낸다면 다수의 부하들은 나태해지고 일에 정책에 생겨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것을 부자희해, 그죠? 그럼 잘못된다라고 직무에 열심히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을 해줬다는 겁니다. 나는 친구와 함께 어떤 사업을 일으킬 즈음 기륭을 점쳐 가인의 사유를 얻었다. 가인께는 불은 바람을 일으키고 바람은 불을 일으키며 함께 성대해지는 상이다. 풍꾀인 소는 그렇죠. 위에 있는 이 풍, 이 양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두 개의 양이 이름이 아래로 내려간다. 내려와 있습니다. 즉 그 위 아래인 것은 시세가 때로는 오르고 내리는 것이니 상업상은 크게 활용할 바 있다. 그러므로 풍꾀는 진퇴로 인하여 이득이 3배인 상이고 상꾀에 풍상이 있는 때는 상거래가 가하다는 것이다. 지금 사유를 얻었는데 풍은 사물 속에 들어가기 쉬운 성질이 있으므로 여러 사람에게 인정받아 교제는 원활하다. 이것을 부가대길, 집안을 부유하게 하니 크게 길하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발전할 것이다. 이 사업에 종사했는데 과연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친구인 모시가 찾아와 운기를 점치고 싶다 해서 가인의 오유를 얻었다. 가인은 한 집안이 화합하고 육친이 친하여 가사가 정돈되는 끼인데 지금 오유를 얻었다는 것은 널리 여러 사람을 사랑하고 가족처럼 친한 때이다. 사람이란 지력과 노력을 거듭하여 운의 때가 맞으면 수만의 금을 모을 수도 있지만 수명은 한계가 있는 것이니 이것을 자손에게 물려주지 않을 수 없다. 자손이라 해도 사람이 사람을 낳아 집안을 상속시키는 자일 뿐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다. 적어도 정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는 사해진의 개형제야. 그렇죠? 사해 내 모두가 형제. 논어에 있는 말씀이죠. 하는 옛말처럼 남 또한 내 형제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물러나 뒷짐을 질 것이 아니라 자산을 활용하여 국가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수출을 증대하고 수입을 감소시킬 사업을 계획하고 실업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줄 수 있다면 그를 따르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며 정부의 고관도 그 덕에 감동하여 좋은 친구로서 친해지며 그 공적이 크다면 상도 내려질 것이다. 좋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명치 20년 모 고관의 운기를 점쳐서 가인의 상유를 얻었다. 가인은 한 집안이 친화하고 가정살림이 정돈된 괴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하면 여러 사람과 한 가족처럼 친화로서 일을 이루는 때이다. 지금 귀하가 점쳐 상유를 얻었다는 것은 위아래가 깊은 친화로 직무가 이미 정리되어 있는 때이다. 그리고 많은 속관들을 지도하는 길은 정성을 기본으로 하고 엄정함을 중시해야 한다. 쭉 하고 이혼은 가인의 끝인데 무릇 사물이 극한에 오면 패하기 쉽고 융성한다면 쉽게 태만해지기 때문에 한번 태만한 마음이 생기면 100가지 해로움이 끝없이 생기므로 조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유부
우이여 종길 그랬죠. 속관에 대해 은혜로움과 위엄을 아울러 행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을 해줬다. 그 말입니다.